조선일보. 최순실 씨에게 보여줘라. 정호성 부속 비서관 그 핸드폰에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이재만, 안봉근 3인방 중에 2사람 그 집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최순실,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자주 왔다.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개명도 모자라서 때때로 가명을 썼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3차례 동행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성형의원 원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최순실 일가처럼 가족이 개명, 연예인 이영자와 법정 분쟁도 이 성형의원 원장 김모 씨 전문이 아닌 일반이었다. 이어서 동아일보. 박 대통령 전 주치의 최 씨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는데 어떤 의혹? 최순실 씨가 다닌 성형외과 원장 전문이 아닌데 서울대 외래 교수에 잠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고유 인사 이 사람도 역시 시술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내정받은 적이 있어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 주치의 대행업체가 추천에 선임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왼쪽 보겠습니다. 청와대에 아줌마가 온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알고 보니 최순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부터 얘기가 돌았습니다. 한 명 아닌 여러 명이다. 최순득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유라도 페북에 출입 암시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왼쪽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최순실 대통령 주사제까지 대리 처방받아. 이 성형 의원이 최순실 씨한테 어떤 주사제를 주면 그걸 들고 와서 최순실이 주사를 놨을 대통령한테 그런 최순실이 의사 비슷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최순실 모녀 드나든 성형외과 의사 의료법 위반 의료사고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네, 최순실 모녀의 단골 성형외과 지금 이 성형의원이 일으킨 의료법 위반 전력에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게 좀 이영자 씨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네. 15년 전에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영자 씨가 이제 운동만으로 30kg을 감량을 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이 당시 한 이제 성형외과 측에서 우리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네. 이런 식으로 일부 언론에 흘리면서 논란이 돼서 결국 이영자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게 사실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흡입 수술도 받고 운동도 해서 살을 뺀 것인데 네.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사실을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국민적인 좀 비판의 대상이 됐었던 일인데 네. 왜 이런 이제 이 성형외과 이게 그 원장이 지금 이 문제의 그 원장인 것인데 네. 이 병원에서 왜 그런 폭로를 했느냐? 이게 이제 양측이 이제 이영자 씨가 이제 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운동을 하면서 살을 뺀 다음에 이 지방흡입 수술을 받게 되면 얼굴 부분에 살이 처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 전문 용어로 쉐이퍼라고 하고요. 네. 이제 뭐 얼굴 밴드 같은 거를 이제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영자 씨가 이게 일반인들한테도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이 얼굴을 작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병원 측과 이영자 씨가 같이 이 땡기미라는 네. 명칭으로 이 쉐이퍼를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예. 지분 다툼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명확하게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이 병원에서 이영자 씨 측과 이 병원 측이 서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영자 씨가 운동만으로 살을 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병원 네. 측에서 이 원장 측에서 폭로를 했던 것이고 네. 이 부분 때문에 크게 논란이 돼서 이영자 씨가 또 사과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 양측이 법정 분쟁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김모 원장이라는 이가 나중에 뭐 벌금을 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습니다. 명예훼손 뭐 등등의 혐의 등이 걸려서 자, 그런데 김정우 기자, 지금 이 최순실 모녀가 이제 이 병원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최순실 모녀가 자기들만 이 병원에 다닌 것은 끝나지 않고
이 병원 원장이라는 일을 혹시 청와대에 출입하도록 해준 것은 아니냐. 왜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이 원장이라는 사람이 동행을 한 것이냐. 그다음에 최순실 씨는 왜 이 병원에 다니면서 가명을 쓴 것이냐. 최보정이라고 했다면서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만 일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성형외과로 다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마침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김 원장의 부인인 박모 씨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병원에 온 건 맞다라는 네. 거고, 두 번째는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란 이름을 썼고, 네. 세 번째는 자기는 몰랐고 다만 2014년도에 문건 파동이 일어난 뒤에서야 그 최보정이라는 사람이 그 난리가 난 그 정윤회의 부인인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네. 거기서 좀 미심쩍은 게 뭐 왔다는 걸 인정한 건 일단 인정한 거고, 두 번째로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썼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강남 제가 성형외과를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병원 갈 때 가명 쓰고 가는 경우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병원에서 측에서 그거를 가명을 받아서 시술을 할 수 있는지. 네. 사실 보통- 그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보통 실명으로 하잖아요. 네. 저희가 뭐 보험도 있고. 가명을 쓸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병원이야말로 본명을 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미심쩍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조선일보 기자도 굉장히 이제 의구심을 느낀 부분인데 네. 언제 이 사람인 걸 알았냐고 했더니 2014년도에 정윤회 문건 파동이 났을 때 인터넷에 나온 사진을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네. 그 당시 저희 기억나는 사진 있잖아요. 그 승마장에서 선글라스 끼고 빨간색 딱 티 입고 이렇게 딱 뒤로 기대 있는 사진. 예. 그 사진하고 지금 최순실 씨 얼굴하고 쉽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평범한 얼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진 보고 최순실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 사진 보고 이 사람인 줄 알기 쉽지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 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드리는 동안 출연진 새로 한 분 모셨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네, 이사장님. 자, 지금 이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까지 드디어 등장을 해서 국민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 김모라는 성형외과 이 의사한테 지금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과연 청와대와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제 김정규 기자도 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가명을 쓴다는 것은 네. 사실 처방전을 받으려면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서는 가명으로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그 의료보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가명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작은 병원들이 주로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로 친분을 내세워갖고 쉽게 말하면 가짜 처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불법 행위를 하고 불법 있는 행위를 겁니다. 하는 거죠, 예. 의료 기록 남겨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다 확인해야 다 하게 되는데. 됩니다. 근데 작은 병원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관계없이 그걸 다 전부 다 절차를 생략한 채 처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갖게 거고, 그다음에 이 지금 김모 원장이 과연 이제 그 최순실 씨하고 어디까지 네. 이 저 불법 시술 행위를 했느냐, 네. 뭐 불법 시술 행위뿐만 아니고 처방까지 했느냐, 네. 이 부분을 이제 밝혀야 할 부분인데요. 네. 그 어쨌든 최순실 씨는 뭐냐면은 과연 이 이제 처방까지 해서 끝나고 말았느냐, 네. 아니면은 이 이제 김모 원장하고 같이 뭐 벤처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지분을 좀 갖고 이걸 키워주는 조건으로 네. 뭐 팔았을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그 신부름 왔다는가 하는데 팔았으니까 김모 원장도 그것을 좀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밝혀야 할 사항인데 문제는 과연 이제 이 처방약이 앞으로 이 과연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또 어떤 약이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또 이 사실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좀 더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임 대통령들도 그랬고 현 박근혜 대통령도 설이나 추석 같은 우리 고유 명절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대통령 이름으로 선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마련했던 대통령 설날 선물에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성형외과 그 원장이 운영한 한 회사의 제품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설 선물로 납품이 됐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자, 최승현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화장품 브랜드가 존 제이콥스라는 브랜드인데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 설 선물 납품 업체로 이제 이 지정이 됐다 해서 이것이 특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 뭐 이
김 원장의 부인 얘기로는 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력을 가진 소규모 업체 3-4개가 또 지정이 됐었다. 네. 우리만 받은 특혜라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 해외 순방에 또 3차례나 동행을 했다라는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뭐 청와대 또 특히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지금 박모 부인은 자기들도 특허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선발이 된 것이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자기네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규모의 한 10여 개 업체가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의 업체들이 뭐 10회 이상 따라간 네. 적도 있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해서는 우리야 뭐 당연히 그분 이름을 알지만 네. 그분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가장 이제 폭발력이 큰 사안인데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에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세월호 7시간 동안 이제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처럼 박 대통령이 뭔가 시술을 받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와 직결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지금 저 박모 부인은 VIP 인사들을 시술한 적은 꽤 있었다고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시술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그날 그 시간에 이 김 원장은 인천의 한 골프장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말미하는 세상 칼럼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상파의 프로그램이 공개적으로 자사 프로그램 광고를 내보내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7시간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된 사람을 알고 계신 분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사뭇 깜짝 놀랄 만한 자사 프로그램 광고를 내보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지어서 이 세월호 참사 당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께서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게 다시 관심을 모으는 그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이번에 지금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혹시 그 시간 동안에 대통령 곁에 있었던 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기사들은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는 이제 무조건 이제 7시간 때 이 김 원장이 어떻게든 연관이 돼 있지 않나. 네. 그걸로 이제 다 몰아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또 그 프로그램에서도 아예 그냥 트위터에다가 제보를 해달라고 하면서 7시간 플러스 이제 강남 병원까지 나오는데 네. 당장 이제 이 김 원장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알리바이가 있다. 죄송합니다. 알리바이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 인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 갔고 네. 골프 예약 서류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아마 기자들이 골프장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만약 골프장에 간 것으로 확인이 되면 네. 적어도 이 원장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안 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제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최순실 사태 이후로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과도한 의혹이 지금 나온다라는 또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음모론 수준이었던 것들이 실제로 확인이 돼 버리니까 이제 의혹도 그냥 의혹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지금 아슬아슬한 그 선상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지거나 아니면 아예 아니거나 음모론 수준이거나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다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 같습니다.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의료 행위 그 관련 의혹 중에 또 다른 증언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 최 씨 일가가 담당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의붓 오빠죠. 조순재 씨.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조순재 씨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한 새로운 증언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 뭐 영양제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주관하기로 했어. 우리나라가 너르시 출신이거든. 청국장을 좋아해가 청국장 맨날 우리나라 청국장 해준다고 일본에 가서 또 일본서 사오고 그랬거든. 네, 이어서 이번에는 조순재 씨가 최태민 씨와 이번 일에 최 씨 일가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이미 고인이 된 최태민 씨. 무당 행위도 했고 한때는 목사로 행세하기도 했던 이 최태민 씨라는 사람과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육성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부터 뭐 우리는 부가부는 관계로 봐요. 나 자주 왔어요.
사람들 다 피하게 하고 눈에 안 띄게 온다 하면 모자라 오면 다 피하고 뭐 들어갔다 가면 밥은 문간에 갖다 놓으면 영감제에 들어오다가 저 사람은 여자라 하는 걸 저축하는데 그냥 무사히 통과되는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아 대단하죠. 여자에 대해서는 뭐. 자, 저러한 증언 육성 녹음 중에 만약 진실로 밝혀지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면 지금까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게이트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발력 있는 그런 의혹 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 최태민 목사와 현 박근혜 대통령과의 두 사람 관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증언이 되겠습니다. 자, 최병욱 국장님, 저런 마지막 부분에 뭐 두 사람이 한 방 안에 있었다. 또 밥을 배달을 하면은 최 목사가 나와서 가지고 들어갔다. 또 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여성관이 어떻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 그 최태민 씨가 사실 결혼을 뭐 5번을 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공식적으로만. 네. 그러니까 부인이 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뭐 유추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자, 우선 대전제는 자,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네. 지금 조순재 씨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네. 대통령 된 이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네. 대전제로 하면 네.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가 저런 식의 관계였다는 것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살아 계실 때도 네.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이 들어가서 뭐 했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예. 이제 그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 증언을 들어보면 네. 향도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향도. 네. 무슨 얘기야? 향도라고 향불 피워놓고 약간은 그러니까 뭐 저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좀 포함돼 있다고 봐야죠. 네. 향불 같은 거 피워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나라의 안녕도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그 오랫동안 그 같은 방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네. 증언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 생존에도 있었습니다. 네, 진행자도 5.16 60주년을 맞이해서 김종필 전 총리를 3차례에 걸쳐서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종필 전 총리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영예와 최태민 이 두 사람이 한 방 안에서 상당 시간 같이 머무르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내놓은 해명은 안수기도를 한다고 했었다. 안수기도. 그걸 한다는 것이 그쪽에서 말하는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 머무르는 이유였다. 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허성우 이사장님.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은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한 공간에, 그것도 닫힌 공간에 상당 시간 머무른 적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사실로 그렇게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과연 두 분이 그 당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뭐 그 당시에 이제 당시의 상황은 아니지만은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최태민 씨의 관계를 그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들은 건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그 최태민 씨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언이나 간접적인 증언, 직접적인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네.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최태민 씨와 그 박근혜 당시에 그때 뭐 그 영예 양이죠 그 당시는 그죠? 그 당시에 그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부적절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지금 네. 우리 최 국장님께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뭐랄까 좀 영적으로 아하. 좀 뭘까 세뇌 교육을 좀 시키지 않았나. 아. 그럼 앞으로 계속 이제 뭐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를 네. 하고 나면 대통령이 된다 하면서 그것이 이제 뭐 이 상황을 그대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걸 좀 인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바로 또 이제 최순실로 그게 넘어오게 되고 이렇게 네. 돼서 결국은 어쨌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 되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아버지 못지않게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을 또 가까이서 또 그 보필하고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는 거죠.